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패스트 컷 김나연입니다. 월드컵이 개막하면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밤잠 많이 설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자정에는 멕시코와 우리나라의 경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들 기대를 갖고 지켜볼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사진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사회부 김종성 기자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월드컵 갖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네. 예전만큼 좋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표팀의 성적 어떻게 나올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첫 사진 축구 대표팀 관련 소식으로 만나보죠. 네, 월드컵 관련 사진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쁘게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고 응원을 하고 있는 꼬마 숙녀들인데 네. 이 새 숙녀의 모습이 다 달라서 또 재밌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지난 18일 오후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2018 러시아 월드컵 대한민국과 스웨덴의 예선 1차전 경기를 응원하던 이 꼬마 붉은 악마들이 경기가 예상대로 풀리지 않자 아쉬워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포착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2018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 스웨덴전이 열린 18일 밤 이 전국 곳곳이 태극 전사의 승리를 염원하는 붉은 물결과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부산에서는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시민 5천여 명이 열띤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이 경기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 폴란드전이 열렸던 그런 장소인데요. 네. 이 감격이 서린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후 7시부터 입장하기 시작한 시민들은 경기 시작과 함께 목청껏 응원 함성을 지르면서 우리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네, 대규모 거리 응원이 펼쳐졌던 서울 광화문 광장 열기도 아주 뜨거웠죠. 네, 대표팀에 대한 기대치가 좀 낮기는 했는데 그래도 경기 당일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광화문 광장은 거리 응원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죠. 이 낮부터 양산과 돗자리를 챙긴 시민들이 친구 그리고 연인, 가족들과 함께 삼삼오오 모이더니 이 경기 시작 1시간 전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광장을 가득 메웠다고 합니다. 예. 대부분의 시민들이 빨간 티셔츠를 입고 붉은 악마를 상징하는 빨간색 머리띠를 쓰거나 빨간색 손수건을 두르고서 그야말로 붉은 물결을 연출했습니다. 네, 이렇게 4년 만에 광장에 모인 시민들 정말 한마음으로 대표팀을 응원했는데 아쉽게도 결과는 그 응원에 좀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대표팀에 대해서 경기 시작 전부터 비판 여론이 상당히 많았지만 예. 이 경기가 다가올수록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응원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결과는 좀 좋지 않았습니다. 관련 사진 한 장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정말 제일 아쉬운 네.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 잘 막아줬었는데 이 네. 한 골이 얼마나 조현우 선수에게도 아쉽겠습니까? 지난 18일 저녁 러시아 니즈니 노브고로드 스타디움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F조 예선 1차전 이 대한민국 대 스웨덴의 경기에서 골키퍼 조현우 선수가 이 페널티킥 골을 허용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한국 축구가 역대 두 번째 원정 16강을 향해 기분 좋게 출발하던 꿈은 결국 장신군단 스웨덴을 넘지 못하고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스웨덴을 맞아 대등한 경기를 펼쳤지만 후반 20분 안드레아스 그라크비스트 선수에게 페널티킥을 허용하면서 결국 아쉽게도 0대1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지면서 2002년 한일 월드컵부터 계속 이어졌던 월드컵 첫 경기 무패 행진이 좌절됐어요. 네, 정말 아쉽죠.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선수들이 항상 16강을 목표로 했지만 다 진출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너무 많은 비판이 쏟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자성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대표팀은 2002 한일 월드컵 때부터 첫 경기에서 패배를 모르는 아주 기분 좋은 징크스를 이어왔는데 2002년 대회에서 폴란드를 2대0으로 이겼고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는 토고에 2대1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또 2010년 남아공에서는 이정수 선수와 이 박지성 선수의 득점으로 그리스를 2대0으로 꺾으면서 세계대회 연속 첫 경기 승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회죠.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이근호 선수가 골을 꽂아 넣으면서 이번 대회 전까지 16년 동안 무패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이번에 깨지고 만 거죠. 네. 스웨덴의 키 높이 축구를 막기 위해서 장신 스트라이커 김신욱 선수를 선발로 내세운 신태용 감독. 이 깜짝 전술은 유효 슈팅 제로라는 참담한 결과만 남기고 말았습니다. 네, 그나마 해볼 만한 상대였던 스웨덴과의 첫 판이 패배로 끝나면서 멕시코와의 2차전은 더욱 부담스러워졌는데요. 1차전에서의 뼈아픈 패배를 아는 우리 태극전사들, 멕시코 아스텍 전사들과의 대결에서 반전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 모습인데요. 네. 문 대통령이 발언을 하고 있고 그 모습이 이렇게 화면에도 담겨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관심이 확 가는 그런 사진이기도 하지요. 지난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날 수석 보좌관 회의는 진행 상황 전체를 청와대 전 직원에게 처음으로 생중계했습니다. 여기에는 실시간 중계로 국정 철학과 대통령 지시사항, 논의 내용을 폭넓게 공유하자 이런 취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작년 5월 25일 수보회의 때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받아쓰기는 필요 없다. 이 논의에만 집중해달라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가급적 투명하게 다 보여주면서 회의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번에 이렇게 생중계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사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청와대 참모회의를 이번처럼 직원들에게 공개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회의는 평소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리는 여민 일관 회의실의 옆방이죠. 영상 회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청와대 직원들은 같은 시각 자신이 쓰는 컴퓨터의 업무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회의를 실시간으로 지켜봤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이런 시스템이 되기를 바라왔으나 한편으로는 민감한 현안도 있고 내용이 미리 알려지면 곤란한 것들도 좀 있어서 그간 실현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런 방안을 확대하는 것을 좀 검토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네. 이날 1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이 청와대 직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영상이 중계되기는 했지만 향후에도 계속 공개할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됐다고 합니다. 네, 이날 문 대통령은 6.13 지방선거 후 처음으로 선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런 좋은 결과를 얻은 건 전적으로 청와대 비서실 모두와 내각이 아주 잘해준 덕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를 굉장히 위로 치켜들고 무언가를 찍고 있는데 뭘 찍고 있는 건가요? 걸그룹이었나요? 많은 분들께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행렬이 중국 정부의 국빈관이죠. 이 조어대에서 나오자 이 주변에서 대기 중이던 기자들이 차량 행렬을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이렇게 촬영을 하려고 네. 카메라를 들고 있었던 거군요. 기자라고 하는데 카메라가 네, 우리나라 기자들의 모습과는 그런... 사뭇 좀 다른 것 같기도 그렇죠. 하네요. 일단은 많은 영상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용기인 참매 1호를 타고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내린 뒤에 이 삼엄한 경비 속에 조어대로 향하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북중 정상, 지난 3월 25일에서 28일 사이에 베이징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고 지난달 7일에서 8일에는 다롄에서 회동을 했고 이날 또다시 만나서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이 3개월도 안 돼 벌써 3차례나 만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제3차 북중 정상회담을 열고 결속을 과시했죠. 네, 한때 북중 관계가 좀 냉각기를 맞기도 했는데 좀 뭔가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이 지난 19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 북중 관계 발전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북중 관계 발전을 더욱 공고히 유지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또 현재 한반도 평화 그리고 진정 추세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하고 지역 그리고 세계 평화와 안정 유지에 적극적인
공언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한편 청와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세 번째 정상회담을 비핵화를 향한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중국이 비핵화 과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못했습니다라는 글씨가 굉장히 눈에 띄는 한 장의 사진입니다.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이 굉장히 침울한 표정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죠. 네, 회의에 참석하는 의원들의 표정 밝지가 않습니다. 예. 굉장히 침울한 표정이고요. 이 지난 18일 오전 상황인데요. 국회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이 6.13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당 수습 방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김 권한대행 기자회견에서 오늘부로 한국당은 중앙당 해체를 선언하고 지금 이 순간 곧바로 중앙당 해체 작업에 돌입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권한대행인 본인이 직접 중앙당 청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청산과 해체 작업을 진두지휘하겠다라는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또 중앙당 해체 작업 이외에도 당 혁신을 하겠다라는 일환으로 당명을 바꾸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또한 참 과연 진정한 이게 혁신이냐라는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은 그대로인데 뭐가 바뀔 거냐, 예. 이름만 바꾸냐고 되냐 이런 비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지난해 2월 현재 당명이죠. 자유한국당으로 개명을 한 지 불과 16개월 만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더 이상 당명 개정이 뭐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동안 당명 개정은 당에 대한 대중의 일차적인 인식을 바꿀 수 있다라는 점에서 늘 매력적인 방안으로 꼽혀왔는데 2011년 11.6 재보궐선거에서의 패배로 위기를 맞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당시에 추대를 하고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내내 집권 여당으로서 기능하던 이 새누리당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그 운명을 함께하며 2017년 2월이었죠. 지금의 당명인 자유한국당에 이름을 내주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 또다시 자유한국당의 당명 개정 문제가 불거진 셈입니다. 네, 사실 이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도 선거 당시에 원내대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직접 본인이 당 혁신 작업을 주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한 비판도 참 거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초선들의 반발이 상당히 극심했다라고 합니다. 관련 사진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안회의라고 뭔가 이제 휴대폰 안에 글씨가 빼곡히 쓰여 있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혁신 비대위 그리고 3번 보니까 당 해체. 뭐 이렇게 쓰여 있고 4번 친박 비박 싸움 격화 네, 이런 내용들이 참 쓰여져 있는데 이것만 대충 봐도 내분이 참 상당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목을 친다. 느낌표까지 딱 되어 있는데 이 단어만으로도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준 그런 사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19일 오전 국회 자유한국당 대회의실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이날 열린 당 소속 초선 의원 모임에서 한 참석 의원이 당 재건과 개혁 등에 관한 현안이 정리된 메모를 살피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들은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6.13 지방선거 참패 수습 차원에서 당 쇄신, 혁신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한국당 초선 의원들의 모임은 이 지방선거 패배 직후인 지난 15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열렸습니다. 모임에는 한국당 초선 의원 41명 중 32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자리하지 못한 의원들은 뜻을 같이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에 한 차례 모였던 초선 의원들 같은 날 오후 5시에 다시 모임을 가졌죠. 네, 그만큼 이번 상황을 얼마나 좀 중대하게 생각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사진 속에 보이는 메모에 등장하는 친박, 비박, 뭐 이런 양측의 싸움이 격화되고 있다라는 내용과 친박 핵심 모인다, 서청원, 이장우, 김진태 등등 그리고 세력화가 필요하다.
목을 친다. 이런 내용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계파 대결이라는 논란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오후 모임에는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도 참석을 했습니다. 김 대행은 초선 의원 중 한 명의 요청에 따라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40분간 자신이 내놓은 혁신안에 관해서 설명도 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김 대행은 기자들과 만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당이 쇄신하고 혁신해가는 부분에 대해서 계파 간의 모임을 통해 일신상의 안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단호하게 배척해 나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부터 오해를 살 수 있을 만한 불필요한 모임은 용납하지 않겠다. 이 계파 간 목소리도 용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네,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자유한국당 여의도 중앙당사를 영등포로 이전하기로 했는데요. 한국당 관계자는 당 경비 절감 차원에서 당사를 이전하기로 했고 계약도 이미 마친 상태라며 7월까지는 현재 당사를 정리해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벽을 짚으면서 걸어가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모습인데요. 재판을 출석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죠? 네, 이 표정 역시 좋지 않습니다. 이 지난 20일 오전 상황이죠. 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110억 원대 뇌물수수 그리고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판 출석을 위해서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재판 불출석을 요청하기도 했던 이 전 대통령, 이 호송차에 내릴 때 교도관의 부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걸을 때 이렇게 벽을 직접 짚거나 다리를 좀 절뚝이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법원에서 주 2, 3회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여전히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가 이 변수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제로도 이제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해서 자신의 건강상의 이유를 또 많이 언급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목소리를 좀 높이는 모습도 관측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이 재판을 한 번 하면 사흘간 밥을 못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당 수치가 높아서 오래 앉아있기 힘들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두 번째 공판이 열렸던 지난 4일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은 그간 숨겨왔던 건강 상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호소하면서도 6.13 지방선거에 참여해 투표권을 직접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진행된 거소투표에 참여한 건데요. 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소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와 대비되는 행보를 보여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거부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이것도 좀 다른 모습인 것 같거든요. 네. 진술을 거부하고 재판도 거부하자는 주장이 참 많기는 했지만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그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참 너무 이제는 자주 나오다 보니까 과연 언제 출석할 때 모습인가라는 게 헷갈릴 정도입니다. 이건 언제 출석한 장면이죠? 네, 며칠 안 됐죠?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고요. 지난 20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한진그룹 일가를 둘러싼 갑질 논란의 중심, 바로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을 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법원에 출석한 모습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한두 번이 아니죠. 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이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이렇게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건데요. 이 출입국 당국은 이 씨가 필리핀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에 입국을 시킨 다음에 평창동에 있는 이 자신의 집에 불법 고용을 해서 가사 도우미를 시킨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한 번 구속영장이 청구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법원에 출석한 적이 있었는데 지난 4일 이후에 그러니까 16일 만에 이렇게 다시 서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 씨는 언론 등을 통해 불거진 운전기사, 경비원, 그리고 한진그룹 직원 등에 대한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지난 4일 영장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 법원은 이 씨가 피해자 다수와 합의한 점을 들어서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 이명희 씨가 이번에도 구속을 피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수사에 필요성이 없다면서 이번에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폭행 혐의에 이어서 불법 고용 혐의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한편 출입국 당국은 보강 조사를 거쳐 동일한 혐의를 받는 딸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 관련 직원 등과 함께 이 씨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오늘 준비한 사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